내년 4월께에나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전주보다 5만 건이 넘게 늘어나 8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송년회와 한인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사우스폴 임직원 일동이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5,648명 늘어난 820만 5,691명, 사망자는 783명이 늘어 22만 2,6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278명이 늘어 51만 4,738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3만 3,41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698명이 늘어나 22만 894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6,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4월께에나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도 현재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군이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4일 CBS 이브닝 뉴스 인터뷰에서 백신 보유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2021년 1분기 이내일 것 같다며 2021년 4월까지라고 하자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군이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추운 계절로 접어드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며 마스크 없이 사람이 많은 곳, 특히 실내에서 뭔가를 한다면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인파 집결을 피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오가고 실내에서 모임을 가진다면 불운하게도 위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만나는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꽤 확신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모임은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16만 4천여 명에 달했고 누적 사망자는 2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12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4개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왔지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어린 연령대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14일 제약사 화이자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12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 연령대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지속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선 4개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지금까지 16세 미만에 대해선 임상시험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라 고자 미 소아과학회 회장은 이달 초 엘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스티븐 한 FDA 국장에 서한을 보내고 잠재적인 독특한 면역 반응이나 안전 우려를 이해하기 위해 어린이를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 비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혜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혜택을 장기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과학회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선 69만 7,633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내 아들 베런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막내 아들 베런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베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3남 2녀 자녀 중 멜라니아 여사와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이 공개한 온라인 게시물에서 다행히도 베런은 강한 10대이고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어찌됐든 우리 셋이 동시에 이 일을 겪어 서로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2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당시 자가 격리 중이라며 몸 상태가 괜찮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최근 많은 주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건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실내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주지사들과의 전화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레드필드 국장은 많은 지역의 공공광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경계와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의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가정에서 지속적인 완화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4일 조지 워싱턴 대학 의학 교수 조너선 라이너 박사는 CNN에 나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는 실내에서 추수감사절 만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13일 기준으로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2달여 만에 처음으로 5만 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달 전 이 수치가 34,300여 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4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13일에는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3만 6천여 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각급 공립학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 전체의 약 52%가 온라인 수업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는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받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전체의 52%가 온라인 수업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반수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받길 원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의 70% 이상이 대면 수업을 거부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율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계 학생들과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과거 사스 등 호흡기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학생들의 감염에 이은 가족들의 2차 감염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전주보다 5만 건이 넘게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7개월이 넘도록 고용 충격이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3천 건이 늘어나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지난주 청구 건수는 지난 8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 82만 5천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7만 건 감소한 1,00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는 380만 명이 일자리를 완전히 잃었고 240만 명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 해고가 상당수 영구적 해고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워너미디어, 월트 디즈니, 올스테이트 등 대기업들마저 최근 대규모로 일자리를 감축했지만 워싱턴 정가는 아직 추가 경기 부양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같은 달 넷째 주에 687만 건까지 치솟은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1월 3일 대선 전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USA 투데이 등 언론은 14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올 대선 전까지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가 있는 곳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선거 전에 무언가를 해내서 실행한다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꺼리고 있냐는 질문에 그게 현실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분명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가 승리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므누신 장관과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추가 부양책을 놓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지만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송년회와 한인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상의 규정과 달리 수의로 계약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통해 뉴욕 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외교 정보 수집 등 외교 목적성과 대외 보안성이 있는 업무에만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내용 및 결과 분석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나 대외 보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송년회와 한인행사 후원금에 예산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결과 분석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총영사관은 또 한화 3,112만 원 규모의 관저 첨화 보수공사와 4,125만 원에 달하는 영사과 민원실, 경비 용역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계약법상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표준계약서가 아닌 임의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14일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비 전용 사안은 이미 2019년 2월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현재는 관련 지침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에 한인사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사우스폴 임직원 1동이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AAO 임직원 1동이 $10,000를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는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사우스폴 임직원 1동이 10만 달러, AAO 임직원 1동이 $10,000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YT 황패밀리 재단의 황용태 회장 10만 달러와 익명의 한인 2세가 기부한 10만 달러를 기반으로 시작된 뉴욕 한인회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모금액은 1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에 한인사회 자체 모금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조종무 히스토리아는 이번 캠페인을 두고 한인사회의 기록이라며 한인사회 기부 문화의 판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스폴 임직원들은 한인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AO 임직원들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올겨울 한인사회가 보다 훈훈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은 뉴욕 한인회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을 입금하려던 한인 남성이 4명의 용의자에게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올림픽 블러버드와 아드모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을 입금하려던 한인 남성이 강도를 당해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Investigation revealed that 4 suspects walked up to the victim, produced a knife, and demanded property. The 4 suspects then took victim's property and fled in an unknown direction. 용의자 가운데 1명은 히스패닉 남성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3명은 신원은 확인 중이며 도주한 차량은 금색 쉐보레 서버번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기가 안 좋아져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범죄 타깃이 되고 있다며 항상 주의를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당할 경우 차량 번호판과 차량 형태를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김스전기가 이틀간 휴무에 돌입했습니다. 직원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스전기는 어제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돼 오늘 오전 1시간 30분 동안 방역 작업을 실시했으며 직원과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내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스전기는 팬데믹 이후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말 다시 문을 열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매장 내 방문객 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린다 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이 뉴욕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14일 뉴욕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1년 치러지는 시의원 23선거구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회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해 시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공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23선거구에는 이 회장 외에도 3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가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오늘 11월 1일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공개가입을 앞두고 14일 자체 건보거래소 Get Covered NJ를 공식 선보였습니다. 주정부는 자체 건보거래소 운영을 통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며 월 평균 보험료가 $117 수준으로 지난해의 월 $164에 비해 낮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저지에서 오바마케어 공개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피터구 뉴욕시의원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퀸즈 식물원과 함께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 대상은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 18세 이상 뉴욕시의회 20선거구 거주자이며 해당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편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접종 시간은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장소는 퀸즈 식물원 테라스이며 전화 718-888-8747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흑인 등 유색인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미국 기업 직원의 최소 30%, 유통 및 제조 서비스 직원의 40%를 유색인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색인에는 흑인과 원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스타벅스는 또 임원 보상과 2025년 인종 다양성 목표 달성 여부를 연계하기로 하고 임원들에게 인종적 편견에 반대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